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앞서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8.9% 증가로 나타나고요.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GDP 성장률은 9.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9.7에서 점점 낮아졌으니까 중국이 춘절 이전에 기준금리를 은행들의 지준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고 또 긴축 완화를 하는데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요.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이번 시간에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전문가께서 관심 종목으로도 주셨던 종목인데요. 17,6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012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신기한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우선은 뭐 며칠 동안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중국 내 이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화장품 인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조하다. 따라서 코스맥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외형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는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1.7%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면서 16,700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100%의 비중을 갖고 계셨지만은 지금 시점 이 비중 그대로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500원 라인 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비중에 대한 비중에 대한 조금은 좀 버거움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18,500원 라인에서는 우선 비중을 한 50% 줄여주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2만 원대까지 주가 목표가를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코스메스 같은 종목군으로 좀 큰 폭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로 말씀드리겠고 2만 원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내지를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유럽 쪽과 미국 쪽의 모멘텀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코스맥스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따라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맥스 봐주셨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일제히 강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이 업종별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현대제철을 7만 원에 3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요. 562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7만 원에 매수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이 많이 난 상태고 일단 7만 원 상태에서 굉장히 저가에서 매수하셨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철강 업종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조선건설 업종들과의 가격 담합 문제, 그러니까 가격의 인상이나 아니면 보류나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업체들 대부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국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진성이 안 남게 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생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가격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든지 생산을 줄이든지 그것은 어쨌거나 철강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 여파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는 없을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원가 부담은 향후에도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쉽사리 내려올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1분기 정도 지나게 됐을 때 이 원가 부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이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EPS를 보게 되면 한 9,500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한 40%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의 그런 선전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또 긍정적인 점은 중국이나 이런 어떤 저가, 그 철강에 대한 공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불순물들을 많이 첨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철강 업체들이 품질이 더 좋다는 것을 세계에서 좀 입증하고 있는 바라서 일단 현재 홀딩 관점에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12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워낙 7만 원 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더 등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9만 원 선에서 손절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문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225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데요. 함께 봐주세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으로 수익 나고 계시지만은 수익 실현을 하시지 말고 그대로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작년만큼이나 올해도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호황기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나 피팅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 영향에는 조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이 좀 저항 라인으로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 기대감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라인인 약 21,5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뚫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24,000원대까지의 또 단기 상승도 가능한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모멘텀과 그리고 시장에서 투자심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 돌파 이후에 재차적인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목표가 24,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 좀 짧게 잡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2만 원 이탈 시에는 단기적으로 한 18,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잡는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쑥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일모직 봐드릴게요. 제일모직을 10만 6천 원에 10% 가지고 계신데요. 3832님이십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손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그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역시나 그 보유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좀 이렇게 제이모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AM OLED라든지 그 OLED 사업군이 커지게 되면서 그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것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부진한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선전하는 데 비해서 제이모직은 약간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군 자체의 그 비중도 약간 틀리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5,200원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약 1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일단은 원가 부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1분기 정도 지나면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제일모직도 일단은 1분기 정도는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OLED 같은 경우도 그 판넬의 크기가 더 커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일단 제일모직이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도 역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93,000원 선 정도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선전과 함께 전 고점에 대한 그 저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12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먼저 봐드렸습니다. 전화도 들어와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사셨어요? 유진 로봇이요. 유진 로봇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4,900원에 20%. 4,900원에 20%요? 예,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예, 가장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빠질 건가 하고 궁금해서.
예, 도대체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예,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죠? 유진 예. 로봇을 사신 거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하셨던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주시니까요. 저희가 또 바로 봐드릴게요. 예, 성격이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유진 로봇 좀 네. 봐주십시오. 네, 우선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은 역시나 대선 관련 테마, 복지 관련 테마로 조금 엮이면서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지금 상당히 좋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모멘텀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무 산업에 있어서는 2012년도뿐만이 아니고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물론 접근하셨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급락과 함께 동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나 대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준다라고 한다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멘텀에 따라 갖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막을 내렸던 CES2012에서도 이 유진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성까지도 좀 두각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5,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비중이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 5,500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이후에 빠르게 상승폭 확대하면은 그쯤에서 좀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고 만약에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50%만 줄여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6,500원대까지만 목표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5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 6,500원대의 목표 주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신기현 대표님 말씀만 들으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5,500원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고 홀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KB금융을 봐드릴 텐데요. KB금융을 사신 분 얼마에 사셨는지 좀 봐드릴게요. 예, 54,800원에 100%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요. 꼭 좀 봐주십시오. 479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을 참 잘 참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매수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은행 업종들이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의 큰 폭의 기대는 올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저평가 구간인 건 맞지만 유럽의 부채 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가계 부채 자체도 상당히 많죠. KB금융하면 대표적으로 그 KB국민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사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게 됐을 때는 KB금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만약에 경기가 제대로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나아지고 국내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역시나 KB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이 100%인데 비중이 100%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저평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는 맞지만 기업이 잘못했을 때 그 손실을 그만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걸 좀 분산을 투자를 하시기를 좀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공방이 심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한 42,000원 정도 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제가 4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부분에 가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다른 업종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염려도 역시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35,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좀 반대시키셔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대화제약 봐드리겠습니다. 대화제약을 4,880원에 10%를 들고 계신데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고요. 8008님의 종목입니다.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한 10%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약주의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 역시나 신약 개발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그 약품에 있어서 보건 인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모멘텀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복지 관련된 테마로 조금 엮이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투자 심리가 다른 업종 대비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지금 시점보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0.8%대 상승 보이면서 6,78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좀 더 높게 잡는다고 한다면 한 7,200원대 지금 시점보다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높은 목표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높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 7,200~300원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한 6,200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 하락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200원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익 나신 부분을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화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연달아서 몇 통 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테라세미콘요. 테라세미콘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6,000원에 30%입니다. 26,000원에 30%요. 예, 잘 사셨네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예, 가장 궁금한 건 얼마에 팔까겠어요? 예. 목표 주가하고요. 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더 보태도 괜찮을란가? 아,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군요. 예, 예, 비중이 30%신데 더 사도 예.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 잡아보면 좋을지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같이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예, 메모 잘 해두시고요. 예, 언제든지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이 기업 테라스미콘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그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주력 그 사업체라고 이제 그러니까 납품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열처리 장비라고 그래서 이 열처리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일단 EPS가 한 1,400원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400원 정도에 해당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긍정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 연기금이 여기를 매수를 했죠.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 실제로 보고를 냈습니다. 보유한 그 공시를 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열처리 장비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증대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 가지고 휘어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자체가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그런 장비들 공급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EPS 자체가 100% 아무리 그렇게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EPS 자체가 100%까지 늘어나는 거는 조금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장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신규 시장이 늘어날 때는 EPS가 100%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로 잡아서 이 주당 EPS가 올해 2,800원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으로만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10배수 이하라고 한다면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고 일단은 그 부분을 오버슈팅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추경 매수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1분기 실적이 그 정도 추세가 나오느냐. EPS 아까 말씀드렸던 거 2,800원에서 그냥 단순히 4로 한번 나눠보시고 그 정도 추세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 정도 추세가 안 나오게 됐을 때는 매수하는 걸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 이 추세를 보시면서 그때 한번 다시 또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9,000원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테라 세미콘 봐드렸습니다. 또 한 통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부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실으셨습니까? 65,000원에 비중 20%요. 65,000원에 비중 20%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최근에 사셨고요. 사신 가격대에서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뭐 잘 가지도 않고 예. 그래서 한 8만 한 5천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세요? 예. 예, 며칠 안 되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예. 예, 8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이 가능한 건지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신기한 정보. 네, 우선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대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좀 실적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쪽에서의 매출 현황이 올해 작년도 잡히지 않고 2013년도 이후에는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적인 투자, 수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 원전 폐쇄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트 흐름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셔갖고 조금 하락을 하셔갖고 좀 답답한 마음 가지시는 것 같으신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8월 달부터 이 종목 저점 형성 이후에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만약에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해드렸던 7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계 업종에 대한 그 어느 정도 모멘텀적인 투자도 지금 시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셔갖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만 2천 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추세가 조금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 만큼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짧게 잡으셔갖고 두산중공업은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전화 한 통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세요? 예, 광동제약이요. 광동제약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어제 시초가 4,160원에 샀어요. 4,160원이요. 예, 예.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예, 어제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좀 올라더라고요. 비중은 얼마나 사셨어요? 비중 50% 들어갔어요. 50%요? 예, 예. 광동제약에 이렇게 강하게 베팅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목표가를 좀 높게 봐도 될지, 제가 1차로 한 5천 원 정도 보고 있고, 그 이후로 한 7천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글쎄, 제 생각인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사신 종목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투자도 좀 오래 하신 것 같고 뭐 기업 분석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성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광동제약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광동제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제약인데 그 음료수 비중이 또 좀 더 높습니다. 한 50% 넘어가는 게 그 비타오백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그런 제품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약이나 음식료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약의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헛개차, 남성에게 좋은 헛개차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뭐 기능성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전 잘 읽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작년까지 주당 EPS가 한 500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큰 폭으로 성장한 건 아니지만 한 10% 정도 성장하고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추세가 이어갈 것이고 이런 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시장 기반이 넓게 되면 그만큼 이익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가 가격들도 약가 인하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약가 인하라는 압력이 거꾸로 약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올해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보셨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럼 올해 그 주당 EPS 대비했을 때는 한 8배 정도 수준, 지금 동종업계가 한 15배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데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홀딩 관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뭐 크게 드린다기보다는 어제 매수한 부분에서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차적 목표가는
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2차적 목표가도 역시나 6,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을 참 잘 짜셨습니다. 전문가도 같은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와 채용을 실시합니다. 삼성은 오늘 올해 작년보다 12% 늘어난 4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고졸 채용자 1,000명을 늘려 2만 6천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9천 명, 경력 직원 5천 명, 고졸 포함 기능 직원 12,00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 안정기금은 앞으로 긴급 구제금융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P는 신용등급 하향 이유에 대해 지난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해주는 유로존 내 6개국의 신용등급은 모두 AA였지만 지난 13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무상보육 확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경영이 부실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 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 인가 건수는 1,335건으로 신규 인가를 포함한 전체 인가 건수의 70%에 달했습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인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대부분 어린이집이 매매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어린이집 경영이 부실한 가운데 2010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시설이 1,099개에 달하는 등 부정한 일을 벌이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3대 중 한 대는 디젤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작년 신규 등록 수입차 중 디젤차 비중은 35%로 2010년 25%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등록 대수로는 2만 3천 대에서 3만 6,900대로 늘면서 증가율이 6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솔린차는 6만 5천여 대에서 6만 4천여 대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연비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비가 좋은 디젤 차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